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적 집계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B2 셀에 셀 포인터를 놓으시고요. 여기다가 번호 이렇게 치시고 탭키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치시고 탭, 그 다음에 국어 탭, 영어 탭, 그 다음에 수학 탭, 과학 탭,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요. 번호는 조금 이따 넣어 주시고요. 이름은 임의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김철수, 아래쪽 방향키, 박영희, 아래쪽 방향키. 한 30개 정도 넣어 주면 되는데 일일이 다 넣고 있을 수 없으니까 홍길동 이렇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1을 넣어 주시고 그냥 쭉 마우스로 당겨 주시면 두 개를 한 28명, 아까 2명 30명 정도, 이렇게 28, 홍길동 28까지만 당겨 주시고요. D3셀을 클릭해 주시고 국어를 여기다 이제 점수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실제 이 사람들이 시험 봐서 얻은 점수.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요. 이퀄 눌러 주시고요. RAND 랜드 하고 요 아래쪽 방향키 랜드 비트 함수를 랜드 비트 함수에 가면 요게 지정한 두 수 사이의 난수를 반환한다는 도움말이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탭키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요 함수 삽입 메뉴를 눌러 주시면 바텀하고 탑이 뜨는데 요 지정한 두 수 사이의 난수를 반환하는데 바텀은 랜드 비트 함수가 반환할 최소 정수 값입니다. 이렇게 뜨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 50 정도 넣어주죠. 50점 정도. 그 다음에 탑은 100 정도 넣어주고요. 임의로 넣어주는 거니까요. 그냥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함수를 삽입할 때 이게 뭔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여기서 도움말 한번 보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도움말이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여기 이렇게 이제 도움말이 뜹니다. 랜드 비트 함수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도움말이 이렇게 뜨는데요. 초보자들이 이걸 일일이 읽어보고 그러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요. 필요할 때만 이렇게 눌러서 한번 필요한 게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건 닫아 주시고요. 이렇게 눌러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83이 입력됐죠. 여기서요 오른쪽으로 당겨 주시고 아래쪽으로 쭉 당겨 주시면 점수가 다 입력이 됐고요. 잘 입력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셀을 클릭해 주시면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잘 입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랜드 비트 함수가 이게 어떤 단점이 있냐면 우리가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이 시트에다가요 수식을 계산할 때마다 이게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를 확정된 값으로 수식이 아니라 확정된 값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범위를 잡아 주시고 복사를 해 주시고요. 붙여 넣어 주시는데 요 값 붙여 넣기래죠. 그러면 그리고 ESC를 누르고 D3셀을 클릭하면 점수가 87점으로 이렇게 함수에서 그 고정된 정수값으로 바뀌었죠. 맨 마지막 셀을 클릭해 주면 역시 그 99라는 숫자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번호가 보통 이제 반 같은 게 학급 같은 경우에 번호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값마다 고유한 이런 쭉 한 행에 어떤 이런 데이터셋에 대해서 또는 요 이름에 대해서 고유한 번호가 있어야지 같은 이름이 있을 때 구분이 되고, 또 요거를 우리가 이게 뒤섞다 보면 막 섞이면 어느 게 첫 번째 건지 두 번째 건지 어떤 게 처음에 있었고 이런 걸 잘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번호를 넣어주는 게 나중에 이걸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상태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어쨌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그 데이터 하나하나를 구분하는 고유 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회사에 들어갔을 때 사번이 있다든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요. 학급에서는 번호가 있을 테니까 여기다 번호 1을 눌러 주시고요.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쭉 당겨 주시면 뭐 이렇게 번호가 30번까지 들어가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서 점수를 우리가 그냥 여기는 임의로 그냥 입력을 랜드 뷰티 함수를 이용해서 임의로 저기 넣었지만 실제로는 다 입력되는 함수고요. 입력되는 점수들이고 요 이름들도 실제로는 일일이 다 입력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 콩길동 1, 2, 3, 4가 별도의 다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I2 셀을 클릭해 주시고 총점을 쳐주시고요. 탭키, 평균 요 정도 우리가 항목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키, 왼쪽 방향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총점을 내주셔야 되는데 총점을 여기서 자동화께 클릭해주면 저기 범위 잘 잡고 함수도 잘 써졌잖아요. 그러면 클릭 하면 이렇게 내주시고요. 여기서 옆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자료들이 있을 때는 복사를 이걸 당겨 주셔도 되는데 여기 그 셀 포인터 우측에서 이렇게 당겨 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셀 포인터 우측에 채우기 핸들 위치시키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 수식이 I3셀에 입력된 수식이 그대로 밑으로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잘 됐는데 마지막 셀 누르고 F2 누르고 잘 됐죠?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J3셀을 클릭하고 여기서 평균을 눌러 주셔도 되는데요. 평균을 눌러 주니까 총점까지 함수의 그 왼쪽에 있는 범위를 다 잡았죠. 그럼 이건 잘못됐잖아요. 총점은 빼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 이거를 요 지금 범위 잡은 데를 직접 쳐주셔도 되고요. 다시 범위를 국어부터 이렇게 사회까지만 잡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눌러주시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밑으로 다 복사가 되는데 맨 마지막 셀 클릭하고 F2 잘 됐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과목별 이 평균도 필요하고 총점의 뭐 평균 진짜 모든 사람들의 평균 같은 것도 필요할 테니까 여기를 B33하고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평균 이렇게 해주시고 탭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렇게 그냥 범위를 요까지 여기 H열이 4회까지니까 끝까지 잡아주죠. 나머지도 다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잡고 평균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됐는데 한번 제대로 됐는지 여기 D33셀을 클릭하고 F2를 눌러주시면요 잘 잡혔죠. 그리고 맨 마지막 셀 J33셀을 클릭하고 F2 이것도 잘 잡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을 다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하고 컨트롤 누르고 요거 번호하고 이름 요걸 범위를 잡고요. 요거를 가운데다 위치시켜 주죠. 뭐 그리고 요 부분은 숫자인데 숫자는 이대로 놔둬도 되긴 하겠는데 요것도 너무 오른쪽으로 붙어 있으니까 요거는 숫자를 지정하면 조금 떨어져서 보기가 좋아졌죠.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여기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서 가운데 맞춤을 해도 됩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놔두죠. 뭐 이렇게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평균이 전부 지금 정수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평균은 좀 차이를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소점 하나만 넣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행과 행 사이가 너무 좁으니까 행 높이를 좀 조정을 해 주겠습니다. 범위를 다 잡으시고요. 아무데나 행과 행머리끌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놓고 행 높이를 조금만 조정을 해주면 좀 보기가 좋게 됐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시트가
여기 이름부터 정할까? 여기다가 비완세를 클릭하고요. 여기다가 뭐 중간고사 시험 시험 성적 이 정도 엔터 쳐주시고요. 이거를 시험 성적을 붙여주고 싶으니까 수식 입력줄 클릭해 주시고 저기 백스페이스 눌러주시고 엔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제목을 가운데 위치시켜 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셀에만 가운데 위치시켜 주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다시 취소시키고요. 다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트롤 R을 눌러 주시고요. 맞춤을 눌러 주시고 여기서 텍스트 맞춤에서 가로 여기 아래쪽 방향을 눌러 주시고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이렇게 하면요. 확인을 눌러 주시면 셀을 병합하지 않고요. 선택한 영역의 가운데로 갑니다. 그럼 이 글자는 중간고사 시험 성적이라는 텍스트는 지금 이런 데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입력되어 있냐?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셀을 병합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범위의 가운데로 위치시킬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좀 굵게 해주시고요. 제목을. 그리고 아래쪽 이중밑줄을 넣어 주시고요. 글자 크기를 좀 키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 이 제목하고 행머리글하고 이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우리가 컨트롤 A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만 잡아야 되는 제목까지 잡힌다든가 뭔가 이게 필터링 한다든가 뭐 그럴 때 엑셀의 기능을 이용할 때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요 제목하고 데이터가 있는 요 범위하고는 보통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행머리 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플러스를 누르면 한 줄이 삽입되잖아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요 데이터하고 제목은 이제 완전히 구분된 데이터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데이터만 잡히죠. 그래,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 행을 높이를 조금만 좁혀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제목을 범위 잡으시고 테두리를 여기를 누르거나 컨트롤 1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 테두리를 가서 위쪽은 요거 선택하고 위쪽, 요거 선택하고 아래쪽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됐죠. 그 다음에 요 맨 아래줄 요 부분도 컨트롤 1을 눌러 주시고요. 원하는 선을 선택하시고 위쪽 아니다, 여기가 아래쪽이어야 되겠다. 다시 클릭해서 지우시고 아래쪽 여기를 해주시고 두 줄을 선택하고 위쪽 해주면 아랫부분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열과 열 사이를 점선을 좀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도 되고요. 다시 취소하고 컨트롤 A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1을 눌러주시고 점선을 잡아주시고 사이를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아니면 여기를 클릭해 주셔도 되고 확인. 이렇게 하면 열과 열 사이에 점선이 들어갔고요. 행과 행 사이에도 점선을 한번 넣어주죠. 뭐 그러면 여기도 여기를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잡으시고 다시 컨트롤 1 해주고 점선을 클릭하고 요거나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점선이 다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성적표 집계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은 성적 집계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